음. 코트를 뽑는데 죽어요? 왜요? 코트 뽑는다고 피나지는 않아요. 자, 분사를 보도록 합시다. 분사. 여기 나와있는 분사를 보도록 하죠. 분사. 자, 분사를 보시면, 분사는 무엇인가? 자, 저번 시간 바로 어제였죠. 동명사를 배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이었죠. 분사는 뭘까요?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것이요. 간단하죠? 그러면 동명사로 했듯이 얘도 동용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니고 분사라고 하는 다른 한자를 빌려와가지고 했죠. 하지만 동명사가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처럼 이 분사라고 하는 녀석은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분사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된다? 형용사. 분사하면 형용사 하세요. 분사.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지나가서 푹 찌르면서 분사하면 형용사라고 튀어나와야 돼요. 형용사하고 푹 찌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분사. 이렇게 하면 되죠.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것. 즉, 놀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말로 노는, 놀고 싶은, 놀림 당하는, 놀 것 같은, 놀아버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죠. 왜 이렇게 만들어주겠어요?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이유는 형용사의 역할이 뭐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놀다에서 이렇게 노는, 놀고 싶은, 놀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분사로 만들 수 있죠.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활용이 다양하다, 활용이 많은 언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상당히 고통받는 부분이 그 활용이 많기 때문이죠. 우스갯소리로 노랗다, yellowish, 영어에는 한두 개밖에 없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는 노란, 누리끼리, 노르스름, 노루티티 굉장히 다양한 활용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도 영어에는 분사의 종류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죠.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는 현재 분사 ing, 또 하나는 과거 분사 pp. 이때 이 ing와 pp는 우리가 시제에서 배웠던 동사의 활용 있죠. study, studied, studying 할 때 마지막 두 개. 그게 바로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였어요. 그런데 뜻이, 자, 현재 분사 ing는 뭐뭐하는 중인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또는 진행의 의미도 있어요. 뭐뭐 된 뭐뭐 당한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고 또는 완료의 의미가 있죠. 이 따로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완료, 자동사의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능동, 타동사의 과거 분사는 수동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fall은 leaves 때 fall은 떨어지다, 무엇이 떨어지다 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거기에가 pp 되니까 떨어진, 이미 떨어져 있는, 동작이 끝나 있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래서 fallen leaves 하면 떨어진 나뭇잎이고요. falling leaves 하면 무슨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니까 지금 진행이죠. 나뭇잎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허공에 있다는 말이고요. fallen leaves는 이미 떨어진 동작이 완료된 거니까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민우가 바바리 코트를 읽고 동아여중 앞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영작할 때 그때 그 떨어진 낙엽은 어떤 거다? 위에 거다? 아래 거다? 당연히 아래 게 되는 것이죠. 떨어진 나뭇잎을 밟아야지. 떨어지는 나뭇잎을 밟으면 어떻게 됐어요? 공중에 있는 나뭇잎을 막 밟고 가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어색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또 sleeping baby, 잠을 자고 있는 아이. 자, sleep, 잠자다 라고 하는 동사가 ing를 붙으면서 잠자는, 뭐뭐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이 되었군요. 분사로 만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또 rise, rose, risen 이미 떠올라 있는 태양. 여러분들 rising sun은 많이 들어봤죠? 떠오르는 중인 태양이란 뜻이고요. rising su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자동사들이에요. 자동사가 이렇게 현재 분사로 되면 다양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됐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 문장에는 지금 다양한 분사들이, 최근에 분사했던 반이 어떤 반이지? 3학년 화목토 반이었나요? 자, we are watching an injured woman carried away to the hospita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여기 분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we are watching 할 때 얘도 분사죠. 얘도 지금 분사고요. 이게 왜 안 돼? 제발 되라. 그 다음에 injured woman 할 때도 injured도 분사고 carried away 할 때도 carried도 분사예요. 이 분사들이 지금 문장에서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분사의 용법을 먼저 할까요? 여기 용법을 먼저 하고 나서 봅시다. 자, 분사의 종류는 두 가지, ing 현재 분사와 pp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장에서 쓰이는 것은 한정용법,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용법과요. 보호 역할을 하는 서술용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용법,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듯이 앞에서 이렇게 sleeping baby, dancing girl, running horse, broken window, used car. used car는 중고 자동차, 이미 사용되어진 자동차. wounded soldier는 뭐예요? 부상당한 병사가 되겠죠. 이렇게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후의 수식, 다른 어구가 동반될 때, 즉 사는 사람 하면 living people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 할 때는 이렇게 후의로 수식을 해줘요. 어쨌든 명사를 꾸며주죠. The boy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년, 이런 식으로.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진 자, 편지. 영어로 라고 하는 게 같이 딸려있죠. 이게 수식어구라고 하는데 수식어구가 같이 붙어있으면 후의 수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능동이나 진행이면 ing, 여기는 쓰여진 편지죠. 편지가 쓰여짐을 당하니까 수동의 관계예요. 그럴 때는 역시 pp를 써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술적인 용법, 보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이 주격 보어, 자 보세요. 그녀는 앉아있다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자, 명사 보어는 동격, 형용사 보어는 설명! 분사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ing를 썼겠죠. 그 다음에 The door remained locked. 그 문은, 자, 잠겨진 상태로, 자, 그 문이 잠구나요? 잠겨짐을 당하나요? 주격보호, 주어를 보충, 보조해 주는데 수동의 관계일 때는 locked라고 하는 pp 형태가 오는 것이죠. 이런 거 자주 물어봐요. 저기다 locking 해놓고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또는 lock에 알맞은 꼴을 집어넣으시오 라고 하는 문장들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또는 ing 할 때 그 ing요. 나는 들었다 그 남자가 플레잉하는 것을 그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의 ing를 쓴 거고요. 자, I want it finished. 나는 원해 그것이 끝마쳐지기를. 이 둘의 그것이 끝마침을 당하는 수동의 관계이죠.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무조건 pp를 써요. 무조건 pp. 무조건 pp. 이런 것들 잘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불리우는 거. 지각동사지만 pp 썼죠. 나는 시켰다 내 차가 수리되어지도록. 차는 수리되어지는 수동의 관계니까 pp죠. 나는 하게 했다 내 차가 도둑 맞도록. 이건 차를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인데 자동차는 도둑을 맞음을 당하니까 역시 다 pp 형태가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쓰임을 이 예문어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We are watching an injured woman carried away to the hospital. 자, 이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죠. 이 진행형, watching. 이게 분사죠. 우리가 지금 관찰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관찰이 되어지나요? 여기는 우리는 지켜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ing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watched 수동태를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watched를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시당하는 거죠. 인제도 보면, 자, 부상을 당한 여자죠.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enduring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당하고 있는, 또는 부상을 입히는 여자죠. 능동이 있죠. 칼로 막 찌르면서, 나는 I am enduring woma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격 보호예요. 서술적 용법이군요. 이 부상 당한 여자가 운반을 하나야 운반이 되어지나요? 병원으로. 되어지고 있죠. 여기에다 만약에 caring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여자가 운반을 하고 있어요. 칼로 막 찌르면서 그런 어색한 문장이 되어지는 거죠. 지민아 밑에 문장 해석해줘. 읽고. 더워. 그렇죠. 이건 목적격 보호고 어깨가 만져짐을 당하죠. 나쁜 놈이 성추행이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지민아 터칭을 쓰면 지민아 해석이 어떻게 돼? 그죠? 그녀가 어깨로 사람을 만지는 거죠. 이 여자가 성추행범이었어요. 터치트를 쓰면 이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데 ing를 쓰면 가해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색한 문장. 뭐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어색하지도 않겠다마는 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버스 탔다가 이쁜데 이렇게 하면서 한번 당해보고 싶은데 상상했나봐 이놈 지금 민우가 상상했는데 그래 지민이 하면 이제 야동지가 다 떠오를 거야. 우리 지민이는 야동지민 농담이에요. 우리 지민이 같이 순수한 애는 내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상당히 많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자 감정동사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잘 나와서 이것만 따로 묶어놓은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많이 있지만 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하다라고 하는 을을이 필요한 타동사들이거든요. 여기에 놀라게 하다. 이게 사실은 누구누구를 이란 말이 여기에 다 생략이 되어 있죠. 이게 서프라이즈가 야 얘들아 이거 뜻이 뭐야 하면 놀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서프라이즈는 누구누구를 놀래키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동사들 유의어로 사실 다 알아두어야 될 단어들이에요. surprise 놀래키다, amaze 놀래키다, astonish 놀래키다, astound 놀래키다, frighten 놀래키다, alarm 놀래키다. 본 단어 몇 개 있죠 여기. 뭐 alarm이나 amaze나 frighten도 간혹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들이 놀라게 할 때는 surprising, amazing 이렇게 돼요. 즉, 그 놀라게 하는 주체가 사물이나 사건일 경우 주로 ing죠. The news is surprising. The accident is amazing. The game is exciting, astonishing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일 때는 I am surprised. You look alarmed. You look frightened. 너 놀라게 된 것처럼 보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족시키다도 amuse, delight, please, satisfy. 그래서 please가 재발현트도 있지만 동사로는 누구누구를 기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만드는 선물 하면 a pleasing present. 또 나는 기뻤다. I was pleased.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 그래서 놀라운 뉴스 할 때는 surprising news. 놀란 소년 하면 소녀가 놀람을 당하는 거죠. surprised. exciting game. 게임은 사람을 흥분시키죠. excited spectator. 이건 spectator는 관람객, 구경꾼이란 뜻이에요. 구경꾼은 흥분이 되어져 있다란 말이죠. The book is very boring. 책이 지루하게 만드니까 ing, I am bored. 나는 지루하게 된 거니까 pp. 그런데 Mr. Brown is very boring person. 브라운 씨는 사람이군요. boring person. boring은 뭐예요?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죠.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런 뜻도 가능해요. bored people은 뭐예요? 지루하게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죠. 내가 여기서 막 말을 늦게 하고 잠을 오게 만들면 내가 boring people이 되고요.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들은 bored people이 되는 것이죠. 잠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나는 boring person이에요. 여러분들은 bored죠. 유사분사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분사는 설명은 간단하지만 각각의 문장에서 쓰일 때 이게 ing 쓸지 pp 쓸지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가 분사구문인데 사실 분사구문이 좀 어렵고요. 분사구문은 중2 이상 또는 고등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 가기 전에 잠깐 놀자. 분사구문을 보도록 합시다. 이 분사구문을 또 정의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의. 분사구문의 정의는 자, 다 들어있죠. 분사라고 하는 말과 구와 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라고 하는 건 단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예요. 구라고 하죠. 명사구, 부사구. 문이라고 하는 건 문장, S 플러스 V. 이거는 문장을 나타내죠. 문장을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분사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죠? 동사를 명사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분사구문이란 무엇인가? 분사구문이니까 일단 분사를 사용해서 당연히 분사를 사용하겠죠. 긴 부사절을 짧은 부사구로 만드는 것. 이 절을 이 구로 부사절, 긴 부사절을 짧은 부사구로 만드는 것.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긴 걸 짧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특히 부사절, 시간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부사절을 짧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분사구문은 문장의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의 끝에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문장 중간에 왜냐하면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은 명사, 뭐 형용사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문장에서 주성분이 아니죠. 명사는 SOC 역할을 하고 주어 역할을 하고 뭐 목적어 역할을 하고 보어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부사는 어떤 것도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 봅시다. When he saw a cop, 그가 경찰관을 보았을 때 동훈은 ran away, 동훈이는 도망갔다란 말이죠.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 문장 중에 하나는 주인이 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이 되는 종속절이에요. 어떤 게 주절이게? 어떤 게 주인이게? 앞에 것 뒤에 것 중에 이 뒤에 게 주절이에요. 동훈이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 그런데 언제? 도망갔는데 언제?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가적인 부사절이에요. 얘가 종속절이죠. 도망갔는데 언제 갔다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죠. when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특히 부사절이에요. 즉 분사구문을 만들 때 긴 부사절을 짧은 부사구로 만드니까 뒤에 있는 주절은 절대 손대지 않고 앞에 있는 부사절을 갖다가 짧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사절을 만들 때 밑에 나와 있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 이름하여 따라해보세요. 분만법. 10분 테스트 많이 내곤 했었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when he saw a cop을 어떻게? 먼저 접속사를 생략한다. 접속 when을 생략했죠. 점점 짧아져야 돼요. 자, 우리는 긴 부사절을 짧은 부사구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짧게 줄여야 된단 말이죠. 접속사 생략했어. 그 다음에 주어를 봐라. 주어와 자, 앞에 있는 주절과 뒤에 있는 주어가 똑같으면 일치하면 생략,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 he가 동문이죠. 일치하네요. 일치하니까 어때? 또 생략했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뭘 봐라? 시제를 봐라. 시제가 앞에가 so 과거, 뒤에도 when 과거니까 일치하죠. 일치하면 동사의 원형이 ing. 자,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단순 분사구문. 어디서 많이 봤다. 단순?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having pp는 뭐겠어요? 단순이 아니면 완료. 옆에 적어져 있어요. 단순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단순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자, 이 준동사라고 하는 녀석들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똑같으니까 동사의 원형이 ing, seeing a cop 이렇게 써서 경찰을 보았을 때 동훈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는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being이나 having been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독해 구문할 때 자보세요. 자주 설명하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에 또는 ing 또는 pp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해석은 뭐 때로 해석할 수도 있고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뭐뭐 했고 그리고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죠. 그런데 꼭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주어를 앞에 여기에 주어가 원래 있었는데 같아서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 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seeing a cop 그가 경찰관을 보았을 때 그는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여기 seeing a carb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대신에 동훈이가 보면 ing, 동훈이가 주어가 관찰이 되어지면 seen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다 seeing을 안 써놓고 여기다가 seen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동훈이를 넣어서 동훈이가 보면 seeing, 동훈이가 관찰되어지면 seen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죠. arriving at home, 집에 도착했다. 나는 그녀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예문들이 다 끔찍한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조건 보세요.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 너는 그 건물을 찾게 될 거야.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if 절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At the meeting one you say, I still can't believe you. 네가 말한 거 인정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지 못한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동시동작하고 연속동작이 독해할 때는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working on tip, tiptoe. tiptoe는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하죠? 꽃발? 다 다르죠? 까치발. 나 시골에서는 꼰지발이라고 했는데 너 이게 까치발, 깨금발. 깨금발은 한쪽 버티는 거죠? 꽃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꽃발로 걸었다 이런 말이죠. 까치발로 걸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까치발로 걸어서 그녀에게 다가갔다는 뜻이죠. 까치발로 이렇게 차근차근 다가가서 나영이한테 싹 다가가가지고 나영이를 갖다가 나영이 잠 오니까 네가 좀 잠 안 오게 해봐봐. 등짝을 한 대 때려줘. 그러면은 자, The train left Seoul. 기차가 6시에 서울을 떠났고 그리고 광주에 12시에 도착했다. 이때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분사구문은 다양한 해석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과 주어 일치.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고등부에서 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내가 말했던 거죠. 자, ing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the book was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왔죠. 뒤에 있는 주어를 항상 넣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 책이 return, 돌아왔다 방으로. 책이 방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장은 뭔가 어색해요.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책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이때는 내가 돌아왔을 때 말이 되죠. 뒤에 있는 주어를 항상 앞에 넣어보는 연습을 분사구문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분사구문에서는 항상 뒤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앞에 넣어봐서 주어가 하면 ing, 당하면 pp를 쓴다. 수동분사구문, 과거분사구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동분사구문 잘 보세요. 자, 여러분. seeing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는 여기서는 멀리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예문은 수능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때 보는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좀 오래됐지만. 멀리서 보면 그 돌은 인간의 얼굴처럼 보여요. 주어 동사죠. ing가 이렇게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여기 있는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한다? 앞에 넣어보세요. 그 바위가 본다. 멀리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위가 멀리서 보여지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seeing이 아니고 뭘 써야 돼요? seen을 써야 돼요.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는가 다시 한번 복원을 해보면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보세요. when it 그것이 과거니까 is seen 이런 문장이었어요. 난 다 알아요. 똑똑하니까. 그것이 멀리서 보여질 때 사람 얼굴처럼 보여.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접속사를 생략한다. when이 생략이 되었고 it가 the stone 똑같으니까 주어가 일치하니까 생략이 된 것이고 시제도 is 현재 뒤에 looks 현재니까 동사의 원형이 ing. 자, is 비동사죠. 비동사의 동사의 원형이 ing는 뭐예요? being. 이걸 없애고 being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자, 성재가 크게 읽어봐. 빨리 읽어봐. 그렇죠. being seen이 되는 것이죠. being seen. 그런데 being이나 having been 어쩔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en만 나오면 seen from a distance. 뒤에는 줄 앞에 넣어보면 말이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저기가 seeing이 아니라 seen이라고 하는 pp 과거 분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being이나 having는 생략하는 것들 다시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분사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D는 주어를 앞에 넣어가지고 하면 ing 당하면 pp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료 분사 구문. 뭐라 중얼중얼 했어요? 부재중 전화, SK텔레콤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선 거. 자, 일을 끝냈다. 나는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게 현재죠. 하지만 일은 그 전에 끝냈겠죠. 그 전에 하면은 한 단계 더 앞선 시제. 단순 분사가 아니고 완료 분사 구문을 써서 having pp. 그런데 완료 분사 구문은 사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시제를 분사 구문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 않거든요. 대신에 아까 잘 나오는 거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정말 잘 나와요. 아시겠죠?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즉 ing냐 pp냐로 대부분 다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동사 원형이 ing냐 having pp냐 이것들은 투부정사나 동명사에서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할 때는 좀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놓고 완료 분사 구문은 뭐 그냥 안 나오는 건 안 중요하다고 그냥 내가 말을 감히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나왔다 이거. 분사를 부정할 때는 어디에다가 not을 쓸까요? 분사 앞. 다 똑같죠? 투부정사를 할 때는 to 앞에 not do.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not ing. 분사를 부정할 때도 분사 앞에 not. 전부 다 앞에 not을 썼어요. 그래서 not having 이렇게 된 거죠. not having.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not having. having not 하면 틀려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를 생략해야 되는데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꼭 써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 properly used. 적당히만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도움이 된다. 서둘러서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책은 실수가 거의 없다. 이때도 pp 형태로 시작했죠. 더북을 넣어보세요. 그 책이 지가 쓰나요? 쓰여짐을 당했나요? 당했으니까 written이 맞겠죠. 여기다 writing 쓰면 틀려요. 그것만 보고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독립분사 구문은 무언가 하니 아까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에서 주어를 봐라.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지만 주어가 다르면 어떻게 그대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대로 써준 게 바로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달라서 분사 구문의 주어와 주제의 주어가 다를 때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as night came on, 밤이 왔을 때 우리는 집을 향해 떠났다. 접속사 생략, 주어가 다르죠. 주어 써줘야 돼요. 시제를 봐라. 과거, 과거니까 동사의 원형이 ing, night coming on 이렇게 꼭 주어가 다르면 써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인데요. with 목적어 ing, with 목적어 pp. 이때는 이 목적어하고 이 관계가 수동이면 pp, 과거분사 pp. 능동이나 진행이면 ing를 쓰는 건데요. He stood still.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뭐 with her hair flying. 머리를 날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머리가 지금 날리는 중이죠. 그러니까 ing. She's listening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들으면 이렇다. 눈을 감은 채로. 자, 눈을 감은 채로, 다리를 꼰 채로, 팔짱을 낀 채로. 이때 신체 일부는 전부 다 pp 형태를 썼죠. 눈은 감겨짐을 당하고, 다리는 꼬여짐을 당하고, 팔짱은 끼어짐을 당한다. 왜? 머리가 시키니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편해요. 아니면 관용적으로 pp 형태가 주로 온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되고요. ing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그 다음 with 목적,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뭐뭐 한 채로. 뜻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고 있다. 입을 벌린 채로. open은 형용사고요. with your hands in your hand.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되게 많이 쓰입니다. 분사구문의 강조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 있듯이 분사도 관용 표현이 있죠. 관용은 항상 뭐다? 암기. 이거 그냥 서비스로 외워두세요. Generally speaking, strategic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believably speaking, properly speaking. 일반적으로 해서 엄기만 해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전에는 이 부분도 중3 과정에서 학교 시험에 내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if we speak general,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men can run faster than women, 남자들이 여자보다 좀 빨리 뛸 수 있지. 근데 if 생략, 주어가 다른데도 일반인 주어일 경우는 생략해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뭐 분사구문의 관용적인 표현할 때 독립분사구문 또는 무인칭, 주어를 쓰지 않는다 해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speaking generally 한데 관용적으로 그냥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take A into consideration. consideration은 생각 또는 심사숙고, 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고려해 보면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그들은 또 다른 기회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말이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알아두세요. 뭐 weather permitting, 이것도 관용적으로 날씨가 허하면, 만사를 고려하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놓으세요. considering 고려하면 considering 써야지.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 뭐 이런 것들도 독해할 때 써먹는 것들이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이 정도 하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정리가 한 번씩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